6년 전 퇴역한 예비역 장성이 어떻게 현역 간부들을 이처럼 좌지우지하며 계엄 작전을 기획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를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군을 떠난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휘 체계가 가능한 겁니까? 무엇보다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한 군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 현역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노 전 사령관을 모른다고 했지만 하경과 지연이 많이 얽혀 있는 데다 최근 정보사 내부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여단장과 갈등을 겪었지만 사령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핵심은 인사권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김 전 장관하고 노 전 사령관 어떤 관계길래 이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한 겁니까? 네, 두 사람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9년 청와대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 작전과장이 김용현 소령, 그 밑에 노상원 대위가 있었습니다. 수방사 내에서도 최정예 병력들이 선발되는 부대라 수십 년째 전우회 모임이 유지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후 2007년 박흥렬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또 인연이 이어지는데 당시 김용현 비서실장 추천으로 노 전 사령관은 정책부서 과장에 발탁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 전 장관은 수방사령관, 노 전 사령관은 청와대 경호실 군사관리관이 됐고 당시 경호실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근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 리포트를 보면 김 전 대령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네. 계엄에 왜 이렇게 예비역들이 개입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비밀리에 수행해야 하는 이 계엄 작전의 성격상 예비역 동원이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모두 군에서 불명예 전역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재취업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보셨다시피 이 점집을 운영했다고도 하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과거 중장 전역 직후 연구원 자문위원과 대학 강사를 맡아 일한 적이 있어 예비역들의 처지를 감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부대 장교들은 위수 지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만큼 예비역들을 통해 현역들 관리를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보사가 지난 여름이었나요? 블랙 요원 유출 사건으로 상당히 큰 곤혹을 치렀을 텐데 내부 분위기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보사의 부대 구호가 충성은 금석을 뚫는답니다.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린 휘호 문구에서 비롯됐는데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폐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릇된 목적에 부대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선을 넘나들며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목숨도 마다 않는 예하 부대원들을 위해서라도 정치와 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군이 우리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데 말이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정치에 휘둘렸는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